가을철에 태어나는 최고의 식재료, 생강.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음식이 바로 생강이다. 수확의 계절이라는 말처럼 가을이 되면 1년간 정성 들여 가꾼 다양한 곡식과 과일이 푸짐히 수확된다. 그 중 하나가 생강이다. 일반 가정에서는 음식의 잡내를 없애주는 양념으로 주로 쓰이지만 알고 보면 생강만큼 다재다능하고도 유능한 식재료가 없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강의 힘입니다. 본문 바로 보겠습니다. 생강은 원래 양념입니다. 한 가지 재료로만 대량으로 계속 먹는 것은 추천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음식이나 음료에 부지런히 생강을 넣어봤자 섭취하는 양은 적고 건강을 해칠 일도 없습니다. 게다가 칼로리도 낮습니다. 생강 10g은 약 2kg의 칼로리에 해당합니다. 특히 생강은 책이 문제가 되고 있는 냉증을 해소해주는 천연 약재와 같습니다. 냉증이 있으면 두통, 어깨결림, 생리통, 생입불순, 유통, 두근거림, 숨참 같은 부정형 신체 증후군을 호소하지만 비만, 알레르기, 우울증을 앓기 쉽고 위장이나 간, 신장 등의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해결하려면 우선 체온을 올려야 합니다. 몸을 덮는 일이 성공하면 몸을 덮는 최고의 음식은 바로 생강입니다. 현대에는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몸이 차가운 사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는 몸과 마음의 이상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1년 내내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며 보관도 쉬운 생강이 적합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36.5도에서 37도 사이의 체온에서 가장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그보다 낮은 체온에서는 몸의 기능이 저하되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대사는 약 12% 감소하고 면역력은 30% 이상 저하된다고 합니다. 35.5도의 체온이 항상 유지되면 배설 기능이 저하되고 자율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기며 알레르기 증상이 나오기 쉬워집니다. 35도의 체온에서 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증식하며 34도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을 때 살릴 수 있는 경계선이 되는 체온입니다. 또한 기온이나 체온이 낮아지는 겨울에는 담기나 폐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고혈압 같은 질환이 늘어나며 대부분의 질병에서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하루 중에서 기온과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오전 3시에서 5시에 사망하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밝혀져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기상 후 한두 시간 동안은 체온이 낮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몸이 무겁거나 기분이 가라앉아 좀처럼 기운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체온이 상승하면서 몸 상태도 고조되기 시작하여 체온이 가장 높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활동적이 됩니다. 이처럼 체온은 인간의 건강이나 생명에 지극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체온이 낮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과식을 한 후에 갑자기 졸음이 오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움직이기 귀찮아진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런 현상은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기 위해 다량의 피가 위장으로 몰린 탓에 뇌나 근육 등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깁니다. 체내에서 많은 열을 생산하여 체온을 유지시키는 곳은 근육, 간, 뇌, 심장 등입니다. 안정 상태에서 열 생산량은 골격근이 약 22%, 간이 약 20%, 내장이 약 18%, 심장이 약 11%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생산하는 열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집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소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면 위장으로 가는 혈액을 줄여도 되기 때문에 근육이나 뇌 같은 위장 이외의 장기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서 열 생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과식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먹은 음식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미처 연소되지 못한 단백질이나 지질, 당질이 노폐물이 되어 혈액을 오염시킵니다. 혈액 성분 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2000년 전 옛날의 한의학에서도 만병의 원인은 하나, 혈액의 모임에서 온다라고 했으니 혈액 오염은 온갖 질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냉증이나 냉체질이란 개념이 없지만 한의학에서는 냉증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2000년 전부터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음식을 양성식품,
반대로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을 음성식품으로 분류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에 활용해 왔습니다.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수분이 많은 식품, 남쪽 지방의 원산지인 식품, 백색, 청색, 녹색 식품, 잎채소, 부드러운 식품 등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나 영양학자들이 혈액을 맑게 하려면 되도록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라고 지도합니다. 이 말이 상식처럼 되어서 하루에 반드시 2리터의 물을 마시려고 노력한다든가, 물은 아무리 마셔도 살찌지 않고 몸에도 좋기 때문에 공복을 넣기 때마다 물을 듬뿍 마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대표적인 음식이다. 차가운 물을 대량으로 마시면 몸이 차가워지고 체내의 고인 수분은 배출되지 않아서 한의학에서는 수독이라고 말합니다. 냉증의 원인으로서 수독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방된 방에서 장시간 있으면 두통이 생기거나 비가 오는 날은 신경통이 심해진다고 말하는 것도 모두 수독 때문입니다. 냉증과 물과 통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냉증을 일으키는 체내의 과도한 수분을 외부로 배출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려는 메커니즘이 발동합니다. 구토, 재채기, 콧물, 빈뇨, 설사 등은 그 같은 반응을 통해 체내로 배출된 수분입니다. 식습관을 제외하면 냉증의 주요 원인은 운동 부족입니다. 근육이 열을 가장 많이 생성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운동 부족으로 인해 근육량이 줄거나 근육의 활동량이 감소하면 열 생성량이 감소하여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집니다. 하체 운동을 통해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몸이 따뜻해집니다. 반대로 하체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생활을 지속하면 몸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백혈구의 수를 늘리고 그 활동을 촉진하여 면역력을 상승시킵니다. 바람과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 혈관을 확장하고 체내의 여러 관과 샘 조직을 자극합니다. 또한 뇌의 중추에 작용하여 기침을 억제합니다. 해열 작용도 있어 알려진 진통제인 아스피린의 약 80% 정도의 해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생강은 소염 및 진통 작용도 있으며 일부 실험 결과에서는 1일 10에서 30g의 생강 분말 투여로 류머티즘과 관절염에 효과적이었음이 나타났습니다. 생강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여 혈전의 생성을 방지합니다. 또한 혈소판의 점도를 낮추어 심혈관 질환 예방 및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생강은 강심작용을 통해 심근의 수축력을 높이고 혈관을 확장하여 혈류를 개선합니다. 소화 흡수 능력을 향상시키며 위궤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강은 항균, 항바이러스, 항기생충 작용도 있으며 감기 바이러스, 세균, 진균 등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생식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강 홍차는 생강을 넣고 흑설탕으로 단맛을 낸 홍차로 녹차보다는 홍차가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강 홍차는 냉증 제거와 조합하여 최강의 온열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 홍차에 흑설탕을 넣으면 효과가 더욱 강력하며 흑설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생강 홍차를 일상생활에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몸의 이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몸이 심부에서부터 따뜻해져서 체온이 올라가면 대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몸에 축적된 지방도 착착 연소되기 시작한다. 대사가 좋아지면 먹은 음식이 바로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 말은 곧 지방이 잘 안 쌓이는 몸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전신의 장기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신장의 혈류도 좋아져서 배뇨가 늘어나면서 붓기도 해소된다. 물론 위장 운동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변비도 해소된다. 생강 홍차로 손에 넣을 수 있는 효과는 건강과 이상적인 체형뿐만이 아니다. 피부도 용기가 흐르고 고와진다. 안티에이징 효과를 기대하며 고가의 화장품을 쓰는 사람은 우선 생강 홍차부터 열심히 마셔보자. 목욕 직후 피부가 고운 이유는 혈액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생강 홍차를 지속적으로 마셔서 냉증이 사라지고 혈액이 좋아지면 모세혈관의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돌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피부가 몰라보게 깨끗해진다. 안색이 나빴던 사람이나 검어 칙칙했던 사람은 볼에 혈색이 돌아오고 고민거리였던 잡티는 희미해진다.
날 생강을 갈거나 썰어 먹기 귀찮다는 사람은 생강을 건조시켜서 분말로 만든 생강가루나 튜브 생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직장 등의 비치에 두고 음료에 넣거나 갖고 다니면서 외식할 때 사용하면 편리하다. 최근에는 말린 과일처럼 편으로 썬 날 생강을 설탕에 절여서 건조시킨 다음 간식 대신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든 과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생강탕, 생강, 벌꿀 레몬, 생강 코코아 같은 다양한 생강 가공품이 출시되어 마트나 편의점 혹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란다. 요점은 되도록 생강을 많이 먹는 것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생강을 생활 속으로 쉽게 끌어들일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생강을 매일 먹자라고 하는 말을 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하루에 몇 그램 정도 먹으면 좋을까요? 이다. 그러나 생강은 어디까지나 식재료일 뿐 약이 아니다. 하루 섭취량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을 리가 없다. 다만 자극이 강한 식재료인 만큼 한꺼번에 대량으로 섭취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다. 생강 홍차 만드는 법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 뜨거운 홍차에 생강 간 것과 흑설탕을 넣기만 하면 된다. 홍차 종류도 무엇이든 상관없다. 생강을 넣으면 풍미가 바뀌기 때문에 고급 홍차를 써도 별 의미가 없다. 나는 슈퍼에서 파는 싸고 저렴한 홍차 티백을 사용한다. 찬 잎을 사용할 때는 1티스푼 분량의 홍차 찻잔으로 한 잔 분량이다. 기백을 사용할 때는 찻잔 한 잔당 티백 1개이다. 생강은 간 것을 거주 등으로 걸러서 짜낸 즙을 쓰던가 짜지 않고 그대로 넣는다. 간 생강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가 잦은 사람은 그대로 먹는 편이 좋다. 건조 불만을 사용할 때는 1 작은술 정도, 튜브 생강을 사용할 때는 2cm 정도를 기준으로 삶는다. 흑설탕이 없으면 벌꿀을 대신 넣어도 상관없다. 흑설탕이나 벌꿀을 넣으면 홍차의 색이 검게 변색된다. 단맛 속에 철분 성분 때문이다. 철분은 적혈구의 원료가 된다는 데서도 알 수 있듯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즉, 검게 바뀐 홍차의 색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강화돼 있음을 의미한다. 생강 홍차를 계속 마시기만 해도 일단 감기에 잘 안 걸리게 된다. 생강 홍차의 온열 작용과 살균 작용, 면역 강화 작용 때문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두통이나 요통, 복통, 무릎 통증과 같은 통증 전반, 기관지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간질환,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냉체질, 방광염, 비만, 피로나 어깨의 결림 등 다양한 이상이나 증상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다음은 생강 홍차 섭취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생강 홍차를 하루 3잔에서 6잔을 마신다. 생강 건강법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내 오랜 연구 결과 생강 홍차만큼 손쉽게 게다가 효율적으로 생강을 섭취하는 방법은 없다고 단언할 수가 있다. 생강 홍차를 하루에 3잔에서 6잔씩만 마시면 놀랄 정도로 몸이 좋아진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커피나 녹차를 마셔왔다면 이제부터는 생강 홍차로 바꿔보자. 뜨거운 남국이 원산인 커피나 녹차는 몸을 차갑게 만든다. 그다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들을 매일 마시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체질로 변할 우려가 있다. 차를 마실 때는 생강 홍차로 마시는 것을 잊지 말자. 포인트 1. 생강 홍차에는 흑설탕을 넣는다. 포인트 2. 생강 홍차는 생강과 홍차를 조합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한다. 포인트 3. 단맛이 싫은 사람은 그대로 마셔도 무방하지만 흑설탕을 적당히 넣으면 더욱 효과가 좋아진다. 포인트 4. 다이어트 중인 사람도 흑설탕의 단맛은 몸을 따뜻하게 해서 대사를 좋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체내의 당이나 지방 연소를 촉진한다. 포인트 5. 아침 대신 흑설탕을 넣은 생강 홍차를 마시는 방법을 추천한다. 백설탕은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이지만 흑설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이다. 포인트 6. 생강 홍차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다. 또한 생강과 흑설탕을 조합하면 생강의 온열 작용은 한층 강화된다. 포인트 7. 생강 홍차를 마시고 싶을 때는 아침 식사 전이나 목욕 직전에 꼭 마시도록 하자. 포인트 8. 차가운 음료를 대량으로 마시면 체내의 수분이 쌓이므로 물렁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습관을 생강 홍차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포인트 9. 생강은 위장 내벽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소화 흡수 기능을 개선시킨다.
또한 헬리코박터를 살균하는 효과도 있다. 포인트 10. 생강 홍차나 생강탕을 적극적으로 마시고 매실, 간장, 번차 등도 소화 흡수 기능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포인트 11. 감기 초기에는 생강 홍차, 생강탕, 생강주 등을 마시면 냉증을 제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포인트 12. 몸을 따뜻하게 한 뒤에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몸이 땀을 흘리면서 냉증이 해소된다. 체력이 충분하다면 생강 목욕이나 사우나도 효과적이다. 그런데 IT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모바일 기기 등으로 최첨단 생활을 하는 이 시점에 왜 하필이면 생강이라는 컨트리한 식재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걸까? 그것은 생활이 편리해지고 첨단 방식의 기기들이 생활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현대인들이 공통된 증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 증상은 바로 냉증이다. 냉증이 있으면 두통, 어깨 결림, 생리통, 생리불순, 요통, 두근거림, 숨참 같은 부정형 신체 증후군을 호소하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냉증의 원인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다. 냉증의 원인들: 에어컨의 보급으로 지나친 냉방, 과식으로 인한 혈액의 오염, 음성식품의 과다 섭취. 이러한 원인들은 현대를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경험하는 것들이다. 이쯤 되면 냉증은 현대병이나 다름없다. 냉증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을 해결하려면 우선 체온을 올려서 몸을 덮이는 일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몸을 덮이는 최고의 음식이 바로 생강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할 수 있고 1년 내내 구할 수 있으며 가격이 싸고 보관까지 쉬워 더욱 좋다. 이시하라 유미 박사가 생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도 모든 질병이나 증상의 근원에는 냉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다. 병원 진료를 수십 년 해오는 동안 사람들의 체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박사는 평소 손쉽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을 찾아다녔다고 한다. 그러다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한약 대부분에 생강이 들어간다는 점에 착안, 생강의 약효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시하라식 생강 건강법을 정리할 수 있었다. 성질이 따뜻한 홍차에 몸을 덮이는 성질이 있는 생강즙을 넣고 역시 성질이 따뜻한 흑설탕 혹은 벌꿀을 넣어 하루에 3잔에서 6잔씩 마시면 트리플 온열 효과를 볼 수 있다. 트리플 온열 효과로 몸은 따뜻해지고 더불어 냉증이 해소되면서 관련 증상들도 사라진다. 살도 빠지고 피부까지 좋아져 여성들에겐 그 어떤 미용법보다 뛰어나다. 생강홍차 외에 생강탕, 매실 간장 번차, 무탕, 생강주, 생강청주, 생강식초벌꿀 드링크, 생강핫 상그리아, 생강파청주, 생강검은조청, 생강벌 꿀절임, 생강잼, 생강간장, 생강드레싱, 생강소스, 생강미소된장 소스의 효과와 활용법이 들어있으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 섭취하면 된다. 생강은 원래 양념이다. 한 가지 식재만 대량으로 계속 먹는 행동은 의학계에서는 절대 추천하지 않지만 생강은 음식이나 음료에 부지런히 넣어봤자 섭취하는 양은 얼마 안 될 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칠 일도 없다. 거기다 칼로리까지 낮다. 먹지 않고도 생강의 온열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스포로 만들어 몸에 붙이면 통증이 억제되는 효과까지 볼 수 있고 생강을 갈아 넣은 물에서 반신욕을 하면 체내에 쌓인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이 배출된다. 이렇게 생강을 활용하면서 운동을 겸하면 어느새 냉증이 사라지고 두통을 비롯한 각종 증상들도 깨끗이 낫는다. 이 책을 읽은 모든 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생강 건강법을 실천해서 건강에 자신 있는 인생을 손에 넣기 바란다. 가을철에 태어나는 최고의 식재료, 생강.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음식이 바로 생강이다. 수확의 계절이라는 말처럼 가을이 되면 1년간 정성 들여 가꾼 다양한 곡식과 과일이 푸짐히 수확된다. 그중 하나가 생강이다. 일반 가정에서는 음식의 잡내를 없애주는 양념으로 주로 쓰이지만 알고 보면 생강만큼 다재다능하고도 유능한 식재료가 없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강의 힘입니다. 본문 바로 보겠습니다. 생강은 원래 양념입니다. 한 가지 재료로만 대량으로 계속 먹는 것은 추천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음식이나 음료에 부지런히 생강을 넣어봤자 섭취하는 양은 적고 건강을 해칠 일도 없습니다. 게다가 칼로리도 낮습니다. 생강 10g은 약 2kg의 칼로리에 해당합니다. 특히 생강은 책이 문제가 되고 있는 냉증을 해소해주는 천연 약재와 같습니다.
냉증이 있으면 두통, 어깨 결림, 생리통, 생입불순, 유통, 두근거림, 숨참 같은 부정형 신체 증후군을 호소하지만 비만, 알레르기, 우울증을 앓기 쉽고 위장이나 간, 신장 등의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해결하려면 우선 체온을 올려야 합니다. 몸을 덮는 일이 성공하면 몸을 덮는 최고의 음식은 바로 생강입니다. 현대에는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몸이 차가운 사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는 몸과 마음의 이상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1년 내내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며 보관도 쉬운 생강이 적합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36.5도에서 37도 사이의 체온에서 가장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그보다 낮은 체온에서는 몸의 기능이 저하되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대사는 약 12% 감소하고 면역력은 30% 이상 저하된다고 합니다. 35.5도의 체온이 항상 유지되면 배설 기능이 저하되고 자율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기며 알레르기 증상이 나오기 쉬워집니다. 35도의 체온에서 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증식하며 34도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을 때 살릴 수 있는 경계선이 되는 체온입니다. 또한 기온이나 체온이 낮아지는 겨울에는 담기나 폐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고혈압 같은 질환이 늘어나며 대부분의 질병에서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하루 중에서 기온과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오전 3시에서 5시에 사망하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밝혀져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기상 후 한두 시간 동안은 체온이 낮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몸이 무겁거나 기분이 가라앉아 좀처럼 기운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체온이 상승하면서 몸 상태도 고조되기 시작하여 체온이 가장 높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활동적이 됩니다. 이처럼 체온은 인간의 건강이나 생명에 지극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체온이 낮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과식을 한 후에 갑자기 졸음이 오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움직이기 귀찮아진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런 현상은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기 위해 다량의 피가 위장으로 몰린 탓에 뇌나 근육 등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깁니다. 체내에서 많은 열을 생산하여 체온을 유지시키는 곳은 근육, 간, 뇌, 심장 등입니다. 안정 상태에서 열 생산량은 골격근이 약 22%, 간이 약 20%, 내장이 약 18%, 심장이 약 11%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생산하는 열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집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소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면 위장으로 가는 혈액을 줄여도 되기 때문에 근육이나 뇌 같은 위장 이외의 장기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서 열 생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과식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먹은 음식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미처 연소되지 못한 단백질이나 지질, 당질이 노폐물이 되어 혈액을 오염시킵니다. 혈액 성분 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2000년 전 옛날의 한의학에서도 만병의 원인은 하나, 혈액의 모임에서 온다라고 했으니 혈액 오염은 온갖 질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냉증이나 냉체질이란 개념이 없지만 한의학에서는 냉증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2000년 전부터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음식을 양성식품, 반대로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을 음성식품으로 분류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에 활용해 왔습니다.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수분이 많은 식품, 남쪽 지방의 원산지인 식품, 백색, 청색, 녹색 식품, 잎채소, 부드러운 식품 등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나 영양학자들이 혈액을 맑게 하려면 되도록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라고 지도합니다. 이 말이 상식처럼 되어서 하루에 반드시 2리터의 물을 마시려고 노력한다든가 물은 아무리 마셔도 살찌지 않고 몸에도 좋기 때문에 공복을 넣기 때마다 물을 듬뿍 마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대표적인 음식이다. 차가운 물을 대량으로 마시면 몸이 차가워지고 체내의 고인 수분은 배출되지 않아서 한의학에서는 수독이라고 말합니다. 냉증의 원인으로서 수독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방된 방에서 장시간 있으면 두통이 생기거나 비가 오는 날은 신경통이 심해진다고 말하는 것도 모두 수독 때문입니다. 냉증과 물과 통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냉증을 일으키는 체내의 과도한 수분을 외부로 배출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려는 메커니즘이 발동합니다. 구토, 재채기, 콧물, 빈뇨, 설사 등은 그 같은 반응을 통해 체내로 배출된 수분입니다. 식습관을 제외하면 냉증의 주요 원인은 운동 부족입니다. 근육이 열을 가장 많이 생성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운동 부족으로 인해 근육량이 줄거나 근육의 활동량이 감소하면 열 생성량이 감소하여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집니다. 하체 운동을 통해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몸이 따뜻해집니다. 반대로 하체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생활을 지속하면 몸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백혈구의 수를 늘리고 그 활동을 촉진하여 면역력을 상승시킵니다. 바람과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 혈관을 확장하고 체내의 여러 관과 샘 조직을 자극합니다. 또한 뇌의 중추에 작용하여 기침을 억제합니다. 해열 작용도 있어 알려진 진통제인 아스피린의 약 80% 정도의 해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생강은 소염 및 진통 작용도 있으며 일부 실험 결과에서는 1일 10에서 30g의 생강 분말 투여로 류머티즘과 관절염에 효과적이었음이 나타났습니다. 생강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여 혈전의 생성을 방지합니다. 또한 혈소판의 점도를 낮추어 심혈관 질환 예방 및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생강은 강심작용을 통해 심근의 수축력을 높이고 혈관을 확장하여 혈류를 개선합니다. 소화 흡수 능력을 향상시키며 위궤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강은 항균, 항바이러스, 항기생충 작용도 있으며 감기 바이러스, 세균, 진균 등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생식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강 홍차는 생강을 넣고 흑설탕으로 단맛을 낸 홍차로 녹차보다는 홍차가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강 홍차는 냉증 제거와 조합하여 최강의 온열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 홍차에 흑설탕을 넣으면 효과가 더욱 강력하며 흑설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생강 홍차를 일상생활에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몸의 이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몸이 심부에서부터 따뜻해져서 체온이 올라가면 대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몸에 축적된 지방도 착착 연소되기 시작한다. 대사가 좋아지면 먹은 음식이 바로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 말은 곧 지방이 잘 안 쌓이는 몸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전신의 장기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신장의 혈류도 좋아져서 배뇨가 늘어나면서 붓기도 해소된다. 물론 위장 운동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변비도 해소된다. 생강 홍차로 손에 넣을 수 있는 효과는 건강과 이상적인 체형뿐만이 아니다. 피부도 용기가 흐르고 고와진다. 안티에이징 효과를 기대하며 고가의 화장품을 쓰는 사람은 우선 생강 홍차부터 열심히 마셔보자. 목욕 직후 피부가 고운 이유는 혈액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생강 홍차를 지속적으로 마셔서 냉증이 사라지고 혈액이 좋아지면 모세혈관의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돌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피부가 몰라보게 깨끗해진다. 안색이 나빴던 사람이나 검어 칙칙했던 사람은 볼에 혈색이 돌아오고 고민거리였던 잡티는 희미해진다. 날 생강을 갈거나 썰어 먹기 귀찮다는 사람은 생강을 건조시켜서 분말로 만든 생강가루나 튜브 생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직장 등의 비치에 두고 음료에 넣거나 갖고 다니면서 외식할 때 사용하면 편리하다. 최근에는 말린 과일처럼 편으로 썬 날 생강을 설탕에 절여서 건조시킨 다음 간식 대신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든 과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생강탕, 생강, 벌꿀 레몬, 생강 코코아 같은 다양한 생강 가공품이 출시되어 마트나 편의점 혹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란다. 요점은 되도록 생강을 많이 먹는 것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생강을 생활 속으로 쉽게 끌어들일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생강을 매일 먹자라고 하는 말을 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하루에 몇 그램 정도 먹으면 좋을까요? 이다. 그러나 생강은 어디까지나 식재료일 뿐 약이 아니다. 하루 섭취량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을 리가 없다.
다만 자극이 강한 식재료인 만큼 한꺼번에 대량으로 섭취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다. 생강 홍차 만드는 법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 뜨거운 홍차에 생강 간 것과 흑설탕을 넣기만 하면 된다. 홍차 종류도 무엇이든 상관없다. 생강을 넣으면 풍미가 바뀌기 때문에 고급 홍차를 써도 별 의미가 없다. 나는 슈퍼에서 파는 싸고 저렴한 홍차 티백을 사용한다. 찬 잎을 사용할 때는 1티스푼 분량의 홍차 찻잔으로 한 잔 분량이다. 기백을 사용할 때는 찻잔 한 잔당 티백 1개이다. 생강은 간 것을 거주 등으로 걸러서 짜낸 즙을 쓰던가 짜지 않고 그대로 넣는다. 간 생강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가 잦은 사람은 그대로 먹는 편이 좋다. 건조 불만을 사용할 때는 1 작은술 정도, 튜브 생강을 사용할 때는 2cm 정도를 기준으로 삶는다. 흑설탕이 없으면 벌꿀을 대신 넣어도 상관없다. 흑설탕이나 벌꿀을 넣으면 홍차의 색이 검게 변색된다. 단맛 속에 철분 성분 때문이다. 철분은 적혈구의 원료가 된다는 데서도 알 수 있듯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즉, 검게 바뀐 홍차의 색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강화돼 있음을 의미한다. 생강 홍차를 계속 마시기만 해도 일단 감기에 잘 안 걸리게 된다. 생강 홍차의 온열 작용과 살균 작용, 면역 강화 작용 때문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두통이나 요통, 복통, 무릎 통증과 같은 통증 전반, 기관지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간질환,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냉체질, 방광염, 비만, 피로나 어깨의 결림 등 다양한 이상이나 증상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다음은 생강 홍차 섭취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생강 홍차를 하루 3잔에서 6잔을 마신다. 생강 건강법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내 오랜 연구 결과 생강 홍차만큼 손쉽게 게다가 효율적으로 생강을 섭취하는 방법은 없다고 단언할 수가 있다. 생강 홍차를 하루에 3잔에서 6잔씩만 마시면 놀랄 정도로 몸이 좋아진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커피나 녹차를 마셔왔다면 이제부터는 생강 홍차로 바꿔보자. 뜨거운 남국이 원산인 커피나 녹차는 몸을 차갑게 만든다. 그다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들을 매일 마시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체질로 변할 우려가 있다. 차를 마실 때는 생강 홍차로 마시는 것을 잊지 말자. 포인트 1. 생강 홍차에는 흑설탕을 넣는다. 포인트 2. 생강 홍차는 생강과 홍차를 조합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한다. 포인트 3. 단맛이 싫은 사람은 그대로 마셔도 무방하지만 흑설탕을 적당히 넣으면 더욱 효과가 좋아진다. 포인트 4. 다이어트 중인 사람도 흑설탕의 단맛은 몸을 따뜻하게 해서 대사를 좋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체내의 당이나 지방 연소를 촉진한다. 포인트 5. 아침 대신 흑설탕을 넣은 생강 홍차를 마시는 방법을 추천한다. 백설탕은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이지만 흑설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이다. 포인트 6. 생강 홍차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다. 또한 생강과 흑설탕을 조합하면 생강의 온열 작용은 한층 강화된다. 포인트 7. 생강 홍차를 마시고 싶을 때는 아침 식사 전이나 목욕 직전에 꼭 마시도록 하자. 포인트 8. 차가운 음료를 대량으로 마시면 체내의 수분이 쌓이므로 물렁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습관을 생강 홍차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포인트 9. 생강은 위장 내벽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소화 흡수 기능을 개선시킨다. 또한 헬리코박터를 살균하는 효과도 있다. 포인트 10. 생강 홍차나 생강탕을 적극적으로 마시고 매실, 간장, 번차 등도 소화 흡수 기능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포인트 11. 감기 초기에는 생강 홍차, 생강탕, 생강주 등을 마시면 냉증을 제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포인트 12. 몸을 따뜻하게 한 뒤에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몸이 땀을 흘리면서 냉증이 해소된다. 체력이 충분하다면 생강 목욕이나 사우나도 효과적이다. 그런데 IT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모바일 기기 등으로 최첨단 생활을 하는 이 시점에 왜 하필이면 생강이라는 컨트리한 식재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걸까? 그것은 생활이 편리해지고 첨단 방식의 기기들이 생활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현대인들이 공통된 증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 증상은 바로 냉증이다. 냉증이 있으면 두통, 어깨 결림, 생리통, 생리불순, 요통, 두근거림, 숨참 같은 부정형 신체 증후군을 호소하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냉증의 원인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다. 냉증의 원인들. 에어컨의 보급으로 지나친 냉방, 과식으로 인한 혈액의 오염, 음성식품의 과다 섭취. 이러한 원인들은 현대를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경험하는 것들이다. 이쯤 되면 냉증은 현대병이나 다름없다. 냉증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을 해결하려면 우선 체온을 올려서 몸을 덮이는 일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몸을 덮이는 최고의 음식이 바로 생강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할 수 있고 1년 내내 구할 수 있으며 가격이 싸고 보관까지 쉬워 더욱 좋다. 이시하라 유미 박사가 생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도 모든 질병이나 증상의 근원에는 냉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다. 병원 진료를 수십 년 해오는 동안 사람들의 체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박사는 평소 손쉽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을 찾아다녔다고 한다. 그러다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한약 대부분에 생강이 들어간다는 점에 착안, 생강의 약효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시하라식 생강 건강법을 정리할 수 있었다. 성질이 따뜻한 홍차에 몸을 덮이는 성질이 있는 생강즙을 넣고, 역시 성질이 따뜻한 흑설탕 혹은 벌꿀을 넣어 하루에 3잔에서 6잔씩 마시면 트리플 온열 효과를 볼 수 있다. 트리플 온열 효과로 몸은 따뜻해지고 더불어 냉증이 해소되면서 관련 증상들도 사라진다. 살도 빠지고 피부까지 좋아져 여성들에겐 그 어떤 미용법보다 뛰어나다. 생강홍차 외에 생강탕, 매실간장번차, 무탕, 생강주, 생강청주, 생강식 초벌꿀 드링크, 생강핫 상그리아, 생강파청주, 생강검은조청, 생강벌 꿀절임, 생강잼, 생강간장, 생강드레싱, 생강소스, 생강미소된장 소스의 효과와 활용법이 들어있으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 섭취하면 된다. 생강은 원래 양념이다. 한 가지 식재만 대량으로 계속 먹는 행동은 의학계에서는 절대 추천하지 않지만, 생강은 음식이나 음료에 부지런히 넣어봤자 섭취하는 양은 얼마 안 될 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칠 일도 없다. 거기다 칼로리까지 낮다. 먹지 않고도 생강의 온열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스포로 만들어 몸에 붙이면 통증이 억제되는 효과까지 볼 수 있고, 생강을 갈아 넣은 물에서 반신욕을 하면 체내에 쌓인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이 배출된다. 이렇게 생강을 활용하면서 운동을 겸하면 어느새 냉증이 사라지고 두통을 비롯한 각종 증상들도 깨끗이 낫는다. 이 책을 읽은 모든 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생강 건강법을 실천해서 건강에 자신 있는 인생을 손에 넣기 바란다.